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는 울주군은 원전 정책과 무상급식 확대가 최대 이슈입니다. 4.11 총선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 간의 고소 고발이 잇따르는 등 과열과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5개 구군을 잇는 울산 어울길이 75km 구간에 걸쳐 오는 10월까지 조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로 평년보다 4도 정도 낮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18도까지 올라가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어제 내려진 강풍경보도 낮쯤에는 해제될 것으로 보이며 해상에 내려진 풍랑경보는 내일 오전 해제될 전망입니다. 울산지방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노동 관련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해법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에 당력을 집중하고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형태를 공시화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통합진보당은 노조 조직률 확대와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공약하며 비정규직 법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 정부 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만들었는데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악법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330만 개 일자리 창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노동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을 3대 정책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처럼 비정규직 해법에는 차이를 보이면서도 20, 30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 관련 공약들은 노동자 도시 울산 지역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울주군입니다. 처음으로 여야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울주군은 원전 문제와 무상급식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는 성장과 복지를 통한 울주 발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 후보는 이를 위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인근에 과학연구개발 특구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는 올해를 탈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주민 접근이 쉬운 3차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강 후보는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한 반면 이 후보는 전면 폐쇄를 주장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원전 자체를 없애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의 교훈처럼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즉각 폐쇄해야 하고 신규 원전 건설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남북권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후보는 20, 30대 젊은층 유권자를 의식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여야 간에 처음으로 맞대결을 벌이는 울주군은 어떤 후보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드느냐에 표심의 향방이 쏠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에게 하루 24시간은 너무나 짧게 느껴집니다. 남구 을 지역 4명의 후보가 벌이는 한밤의 선거운동 현장을 윤경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는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가 많은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술자리에 끼어 꼬박꼬박 명함을 돌리고
젊은 유권자들이 권하는 음료수로 건배도 해봅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직장인들을 뒤로하고 나면 금세 피로가 몰려오기 일쑤입니다. 컴퓨터 앞에서 뉴스 검색하거나 메일 검색한다고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졸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진석 후보는 한 중소기업 야간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식 시간을 맞은 근로자들과 둘러앉아 어려운 점을 듣고 진지한 토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새벽에 시작해 새벽에 끝나는 선거운동에 체력이 바닥날 만도 하지만 비결은 있습니다. 어머니가 홍삼을 이렇게 끓여주셔가지고 막 그냥 달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버티는데 밤 10시 반 진보신당 권진회 후보는 근로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한 기업체 정문을 찾았습니다. 유일한 노동자보 교육권 권진혜입니다. 좀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기 바쁜 퇴근길이지만 넉살 좋은 인사에 근로자들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번이 첫 도전인 권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권진혜라는 이름을 모르고 흰머리라는 것만 많이 알게 된다는 거 좀 당황스럽죠. 무소속 허원현 후보는 부인과 함께 밤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강한 바람과 갑자기 내리는 비에 도심거리는 썰렁하지만 우산 너머로 유권자와 눈 맞추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선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노점상과 대화를 나누고선 부인이 지켜보는 것도 잊었는지 서슴없이 포옹도합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해도 명함을 잘 받아주지 않을 때가 조금 힘든 정치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고자 후보들은 밤낮 없는 유세 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그런데 4.11 총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상호 비방과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할까요?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정가변 후보 측이 송철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송 후보가 지난 1일 UBC TV 토론회와 유세 차량 등에서 정 후보가 지난 2002년 금강산 방문 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철호 후보는 비전울산 포럼이 새누리당 중앙당에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사실인지 질문한 것일 뿐이라며 고발을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에서는 한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후보자 블로그에 득표율을 허위로 게재했다는 주장이, 상대 후보 측은 가족이 경로당 등에 2차례 떡을 돌렸다는 주장이 서로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중구 총선 예비 후보를 초청한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7명이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이번 4.11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조치를 내린 경우가 지금까지 3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인쇄물 배부 등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중인 사건이 4건, 27건은 경고 조치됐습니다. 낡은 이념 공세나 아니면 그 작은 잘못들을 크게 침소봉대하는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냉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후보 간 비방과 흑색 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UBC 울산방송은 4.11 총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 프라임 뉴스를 통해서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울산 지역 6개 선거구별로 400명씩 모두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각 후보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 등을 조사했습니다. UBC 울산방송은 오늘과 내일 선거구별 당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후보 지지도를 중심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EP 울산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을 포함한 안전 책임자 3명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울산 공장장 박모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안전 조치가 미비한 과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대 EP 울산 공장에는 지난해 8월 17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한편 현대 EP는 화재 사고로 소실된 유화 공정이 복구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걸어서 울산의 5개 구군을 돌아볼 수 있는 총 75km 길이의 울산 어울길이 조성됩니다. 울산의 역사와 문화, 또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하늘과 바람, 억새가 어우러진 영남 알프스 하늘 억새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산행에 나선 등산객들은 이국적인 정취에 빠져듭니다. 강동 사랑길에 들어서면 고래 모형의 등대와 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걷다 보면 설레움 가득한 소나무 숲에 도착합니다. 강동은 뭐 바다만 생각했는데 지금 강동 사랑길이 생기니까 가족들과 바다도 구경하고 산행도 하니까 노면도 좋고 경치도 좋고. 이처럼 5개 구군에 산재한 아름다운 길들이 울산 어울길이란 이름으로 모두 연결됩니다. 동구 월봉사에서 북구 무령고개, 중구 입화산과 울주군 범서 옛길을 거쳐 남구 서남 호수공원까지 75km나 됩니다. 길과 길 사이 단절된 구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걷는데 조금 위험성 있는 구간들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좀 더 쉽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데 저희 설계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들이 역사와 문화,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울산 어울길은 우리 울산의 역사와 문화 또 시민들의 삶과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 녹색길로서 걸어서 35시간이 걸리는 울산 어울길은 7개 구간으로 나눠 오는 10월이면 우리 곁으로 다가올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주군 옹기축제 추진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5일부터 29일까지 올해 옹기축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이 꿈꾸는 세상과 옹기누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옹기축제는 마을 중심이 아닌 공원지구에서 울주군 공예협회전과 청소년 예술제와 연계해서 열립니다. 특히 전국 옹기 만들기 대회와 발효식문화와 전통공방 가마체험, 옹기종기 가마구이 등 체험 위주 행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문수구장에서 호주 브리즈번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 3차 예선전을 치릅니다. 울산 현대는 오늘 경기가 남은 K리그에서 분위기 반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초반부터 빠른 공격으로 기선을 잡는다는 전략입니다. 울산은 현재 1승 1무, 승점 4점으로 F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